자, 3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과에서 중요한 문법은요. 첫 번째, 관계대명사 what, 그리고 두 번째,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에 이 내용이 나올 때 이 부분을 특히나 집중해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Ever since the earliest life form, 최초의 생명체가 처음으로 appeared on Earth, 지구에 등장을 한 이후로 자, 근데 언제 등장을 했어요? Between 3 and 4 billion years ago. 30억에서 40억 년이죠. 그래서 이 빌리언이 10억이니까 3 billion만 하면 30억이고 4 billion 하면 40억이 되겠죠. 30억에서 40억 년, 그 전에 이 30억 년과 40억 년 사이, 그때 지구에 처음으로 등장을 한 이후로 organism, 생물체들은요, have developed, 발달해 왔습니다. into a variety of life forms, 다양한 생물의 형태로 발달을 해 왔습니다. 현재 완료 사용을 했습니다. from A to B를 쓸 겁니다. A에서 B까지. tiny bacteria, 그 미세한 박테리아와 and mushroom, 버섯에서부터 to apple trees, 사과나무와 and humans, 인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 형태로 발달을 해 왔습니다. 자, 여기 문법적인 걸 좀 보시면요. 여기 처음에 이 appeared가 나오는데 여러분 appear은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자동사는 뒤에 뭐가 달리지 않는다? 목적어가 달리지 않아요. 목적어가 달리지 않으면 뭐로 만들 수 없다? 수동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 여러분들 was, 뭐 appeared 이런 형태로 쓰시면 절대 안 돼요. 혹시라도 시험에서 이렇게 수동 형태로 나와 있으면 요건 틀린 겁니다. 이거 틀린 거니까 쓰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since를 제가 뭐뭐 이후로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since는 뭐뭐 이후로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왜 이후로냐? 여러분 since가요. 뭐뭐 이후로라고 해석이 되면 분명히 이 since가 걸려 있는 문장 앞쪽이나 뒤쪽에 이렇게 현재 완료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완료의 용법 중에 계속의 용법을 쓴 거거든요. since랑 같이 쓰면.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현재 완료 have developed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since를 뭐뭐 이후로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알아두시고요. from A to B, A에서 B까지 혹은 A에서 B로. 나머지 것들은 해석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while 뭐뭐한 반면 most species 대부분의 종이 have gone extinct 멸종이 되어진 반면 그 뒤에 형용사 쓰면 뭐뭐한 상태가 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extinct 멸종한 멸종이 되어진 반면 그리고 여기서 while은 반면에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The survivors 생존한 생물들 그 생존한 생물들 살아남은 생물들은요 have been able to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죠? 할 수가 있었어요.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adapt 적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to their surroundings 그들의 주변 환경에 적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생존한 생물들은 결국에 그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themselves 제기대명사를 사용을 했는데요. 자, 이 여기 써져 있는 themselves 제기대명사는 제기대명사의 용법 중 제기용법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럼 제기용법은 뭐냐? 주어랑 목적어, 이 동사의 목적어가 동일할 때 그 목적어 자리에 self나 selves가 붙는 애들을 쓰는 거죠. 여기가 더 survivors의 복수기 때문에 themselves를 쓴 거고요. 이런 거 조심하시고 이 themselves를 절대 them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themselves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댑트 할 때요. 그 어댑트 하면 항상 선생님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댑트를 어댑트로 많이 바꿔 놓습니다. 근데 의미가 아예 달라요. 어댑트는 채택하다, 입양하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댑트 쓰지 않게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뭐 어댑트냐, 어댑트냐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어댑트를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As of 2016, 2016년부로 과학자들은요, estimate, 추정을 합니다. 뭐라고 추정을 해요? 대주어 동사가 이렇게 목적어로 들어가겠죠? That approximately, 약 대략 1 trillion species, 1조 종이 exist today, 오늘날 존재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out of which, 그러한 1조 종 중에서
오로지 160만 종만이 160만 종만이 are documented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문법적인 걸 좀 보시면요. 여기 approximately를 썼는데 그 숫자 앞에 있는 이 approximately는 약 대략이란 뜻이고요. 같은 말로는 about이나 around, roughly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exist의 자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동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뒤에 목적어가 달리지 않기 때문에 절대 뭐로 쓰시면 안 된다. 수동태, BPP 형태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exist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out of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썼습니다.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는데 동사가 BPP의 수동으로 썼죠. 그 다음에 이 out of which는 이렇게 and them으로 바꿔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 위치잖아요 지금. 관계대명사가 문장 안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뭐의 역할과 뭐의 역할을 해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접속사는 왜 필요하냐? 앞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뒤쪽에도 주어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접속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는 왜 필요하냐?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항상 앞에 나오는 말이 있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선행사라고 부르죠. 선행사는 결국 뭡니까? 선행사는 결국 명사입니다. 그럼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게 뭔데요? 바로 대명사죠. 그래서 대명사가 필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out of which를 쓴 거고요. 이걸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접속사와 대명사로 이제 쪼개서 쓰면 이제 앞쪽에 and 접속사가 붙게 되고요. 뒤쪽에는 대명사 them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out of which는 and out of them으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them이 받아주는 건 위에 있는 1 trillion species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 1조 종 중에서 오로지 160만 종만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교에서 여기서 이게 위치냐 댐이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앞쪽에 접속사 and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접속사 and가 있다면 위치가 아니라 대명사 댐을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접속사가 없는 형태면 접속사의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A glance at some remarkable species. 얼마의 놀라운 종들을 보는 것. 자, 종은 종인데 어떤 종이요? that부터 여기 있는 adaptation까지 가로로 묶이고요. 그게 앞에 있는 species 받아주는 주격관계 대명사 that을 사용을 했습니다. That have evolved their own course of survival and adaptation. 자, 그 생존과 적응에 그들 자신의 방식을 진화시켜온 바로 그 얼마의 놀라운 종들을 보는 것. 얘가 주어져. 그것은 may put human life into perspective. 인간의 삶을 put into perspective.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다. put into perspective.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컴마 찍고 ing 분사구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컴마 찍고 ing 분사구문. 그리고 inviting us, 우리로 하여금 to ask. invite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초대하다죠. 자, 우리를 초대해요. to ask what부터 여기 있는 word까지 what our place is in the natural world. 우리의 입지가 자연계에서 어디인지, 우리의 입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보게끔 우리를 초대합니다. 자, 문법적인 걸 좀 살펴볼게요. 여기 species를요, 여기 주격관계대명사 대시 받아준다고 했는데 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species는 단수와 복수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some이랑 같이 썼죠. 그래서 이 some과 같이 쓴 걸 보니 얘는 이제 복수로 사용이 된 거고요. 지금 얘가 선행사가 되는 건데, 자, 얘가 선행사가 되는 거거든요. 선행사가 되는 건데 지금 뒤에 대시 주격관계대명사로 쓰였어요. 근데 주격관계대명사의 동사 수는 항상 누구 수 따라가요? 앞에 있는 선행사 수 따라가죠. 얘가 지금 복수기 때문에 has가 아니라 뭘 쓴 거예요? have를 쓴 겁니다. 여기다 have를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린트 퍼스펙티브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컴마 찍고 ing 분사구문을 사용을 했는데요. 여러분 분사구문을 사용하시려면 앞쪽이나 뒤쪽에 반드시 완전한 문장이 한 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 이미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이미 앞에서 완벽하게 끝났고 뒤에 있는 컴마 찍고 ing는 여러분들이 분사구문으로 보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 invited는 안 되나요? 네, invited는 안 돼요. inviting이 맞고요. 만약에 분사 구문이 invited 이렇게 PP 형태로 나오면 그거는 앞에 being이 다 생략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BPP의 수동이 되고 수동은 뒤에 뭐가 나올 수 없어요? 수동은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어 땡겨다가 주어로 썼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이 us가 나와서는 안 돼요. 근데 얘가 지금 us가 나왔다는 건 얘가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inviting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접수사 날리고 주어 날리고 동사 원형에 ing. 그래서 inviting. 이렇게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바이트 목적어 to 부정사 여기 써져 있죠. 뭐뭐가 뭐뭐 하도록 초대하다. 그리고 ask가 동사죠.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우리는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을 썼습니다. 간접 의문문은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앞에 있는 ask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 잘 들어갔고요. 간접 의문문의 가장 큰 특징은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our place와 이 is를 절대 자리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몇몇의 놀라운 종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살펴보고서 우리 인간들은 과연 이 자연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되돌아보자 이겁니다.